12월 29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0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9.1%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세는 둔화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만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무디스가 오미크론 영향에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은행감독 부의장에 강경파인 레스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내달 10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합의할 예정입니다. 피치가 중국의 주택 판매율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금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은 스페이스X 우주선이 자국 우주정거장과 충돌할 뻔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넷플릭스 등 미국의 스트리밍 업계들이 한국의 콘텐츠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공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종목별 현황 강수민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관련 소식을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오르고 있는데 0.3% 상승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 S&P 500 지수는 0.0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1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데 현재 7개 종목이 하락, 22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디즈니가 2% 가까이, 월마트가 1.5% 정도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덱스콤이 7%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낙폭이 컸고요. 펠로톤이 4%로 그 뒤를 이어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중심으로 어제 오히려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69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하고 있었다가 중간에 한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권에 머물렀고요. 현재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그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경제적 여파와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했습니다. 전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그 빠른 확산세가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그럼에도 미국 CDC가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지침을 완화한 것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10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19.1%로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틸리티주가 가장 흐름이 좋고요. 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산업재가 그 뒤를 이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코카콜라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필수 소비재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이 다시 한번 시총 3조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총 3조 달러에 도달하려면 주가가 182.8달러 선을 넘어야 하는데 오늘 장에서는 0.5% 하락하면서 179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애플은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뉴욕 내 12개 매장을 일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미국의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면서 어제는 항공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모두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잉도 오늘 장에서 1%대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보잉의 737 맥스를 금지했고 에티오피아에서는 비행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여행주들도 어제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오늘장에서는 여행주들도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을 하거나 어제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련주인 카니발은 오늘장에서 상승하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0.2%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주들이 오늘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지난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어제는 속스 ETF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3%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 IB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선정했고요. AMD도 오늘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속스 ETF 상승을 견인했는데 현재는 0.2% 오르고 있습니다. 또 속스 ETF도 개장 후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물면서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버코어와 도이치방크 등 월가 IB들도 내년 반도체 시장의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5G와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브로드컴도 최선호주로 선정됐는데 어제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온라인 할인 판매 업체 VIP숍 홀딩스입니다. VIP숍 홀딩스가 4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하면서 오늘 5%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비자 수요를 누그러뜨린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주가는 오늘 6%대 떨어지면서 지난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는 끝이 났고요. 이더리움도 6%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비슷한 가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WTI 가격은 0.5% 상승하면서 7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0.3% 오른 7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와 약세와 오미크론 여파를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최근 한 달간 고점보다도 높게 올랐다가 현재는 소폭 떨어지며 1,80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경제 지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죠. 네, 지난해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하던 미국 집값이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10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1%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월가 예상치였던 18.6%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상승률 자체는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올해까지 무려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최근 가열되고 있다면서 주택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다행히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미국 집값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P 다우존스의 분석가 크레이그 라자라는 미국의 집값이 현재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지표를 통해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내년 중에 집값 상승폭이 계속 둔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도 안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상승세 자체는 꺾였지만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S&P 다우존스는 최근 34년간 산출된 통계 가운데 오늘 발표된 주택가격 지수가 무려 4번째로 높았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애리조나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최대 30% 넘게 오르면서 무서운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집값 상승 배경에 코로나19 사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자 도심지 아파트를 피해 교외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최근 주택 대란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발표된 주택 가격 지수가 영구적인 변화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에 불과할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대형 변수가 최근 등장한 만큼 주택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밤 사이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인물입니다.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 올해 투자 성과는 어땠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최보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한국에는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바로 캐시 우드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캐시 우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활약이 예전만 못한 탓에 이 돈나무 언니의 시대가 끝났나라는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녀가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월 들어 블록은 19%, 코인베이스와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5%, 준비디오와 트윌리오, 텔라닥도 각각 10%, 9%, 그리고 7%, 테슬라와 스포티파이도 3%와 1%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현지 시간 27일 그녀는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매각하며 비중 축소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아크 인베스트의 주요 상품이 모두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 인베스트 ETF의 보유자들은 충성도가 꽤나 높습니다. 지난 4월에 2억 100만 주를 발행해 정점을 찍었는데요. 현재는 최고점에서 15%가량 감소한 1억 7,300만 주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 흐름은 몇 주 동안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펀드가 연간으로는 21%, 2월에 기록했던 52주 신고가에 비해서는 38% 하락했을 뿐 아니라 불과 몇 주 전에 올해의 장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감안할 때 이 충성도는 가히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부진한 흐름 속에서 캐시우드의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이처럼 일부는 캐시우드의 전략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괴적 혁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을 뒤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종목 중 현재 수익이 거의 없는 기업인 텔라닥, 트윌리오, 스포티파이,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이 갑작스레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로쿠, 블록, 테슬라 등과 같은 회사들을 살펴볼 때 일부 투자자들은 과연 적절한 주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테슬라와 아크케이 ETF가 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테슬라가 YTD 기준으로 50% 넘게 상승한 반면에 아크케이 ETF의 경우에는 25% 하락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좀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다음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스트리밍 업계들이 제2의 옷게임을 찾아라 아마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홍성진 캐스터, K 콘텐츠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가 미국 스트리밍 업계를 사로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스트리밍 업체들이 제2의 오징어 게임을 찾기 위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스트리밍 업체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처음 방영된 이후에 무려 82개국에서 시청률 1위로 집계되며 정말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옥 역시 공개 직후 글로벌 순위 1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몇 주 동안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 프로그램 6편 가운데 무려 4편이 한국 콘텐츠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K 콘텐츠가 전 세계에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키자 스트리밍 업계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한국에 상륙한 데 이어 이제 HBO 맥스까지 한국 진출을 염두에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HBO 맥스의 모회사인 AT&T 워너미디어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전문가들은 HBO 맥스가 한국에서 인력 채용을 예고한 만큼 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K 콘텐츠의 흥행 배경에 뛰어난 가성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작품에 비해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가 평균적으로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낮은 제작비에 비해 뛰어난 작품 퀄리티가 나오는 만큼 스트리밍 업계들이 K 콘텐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판타지, 스릴러 작품을 포함해 좀비물과 사극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것도 K 콘텐츠의 강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주목함에 따라 앞으로 K 콘텐츠의 몸값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난 3분기 글로벌 콘텐츠 판매 가격이 전년비 24% 넘게 올랐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트 디즈니 아시아 태평양 사장인 루크 강은 한국 미디어 시장이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 강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스트리밍 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디즈니도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달에 런칭된 이후에 저도 정말 넷플릭스 이외에 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네. 투자 확대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 한국의 콘텐츠 관련주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뉴스입니다. 2022년 식품업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보아 캐스터, 밥상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내년에는 이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밥상에서의 인플레이션도 걱정이 되는데요. 이 커피에서 머스타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비싸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2022년에 거의 모든 식료품들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서치 회사 IRI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식품 가격이 5%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식료품점과 지역마다 상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레오로 유명한 제과업체인 몬델리즈는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1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쿠키와 사탕의 가격을 6%에서 7%가량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밀스와 캠벨 수프도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단가를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식품가의 인상 수치는 최대 20%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식탁까지 위협을 하는 겁니다.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8%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가정식량지수도 지난 12개월 동안 6.4% 뛰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인건비와 재료비, 운송비 등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료품점들은 소비자들이 보다 더 저렴한 품목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 가격 인상이 심화된다면 특정 품목 판매를 중단하는 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해 일부 식료품점들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상품을 비축해두고 있기도 한데요. 유통기간 직전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많은 양의 품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료품 배달업체인 프레쉬 다이렉트의 상품 담당관은 이것이 일시적이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식품 가격 인상 추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한 사실까지 전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에서 기대 종목들,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들 확인해 봤었는데 오늘은 S&P 500 종목 기대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아마 3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에는 전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는 약 27%가량 반등했습니다. S&P 500 종목 중에서 내년엔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새해를 앞두고 CNBC가 내년에 성장이 기대되는 S&P 500 종목들을 골랐습니다.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70%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내거나 12개월 동안 10% 이상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우선 재계장수 해주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래스카 에어그룹은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기 시작하자 올해는 그래프가 연초부터 우하향 영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 기대주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외에 다른 항공주들도 대체로 매수 등급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지노 호텔 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변이와 오미크론 소식이 전해진 올 여름과 겨울 두 차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 종목에 45%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섹터는 올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대본에너지가 올해 180% 이상,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128% 올랐습니다. 여기에 발레로 에너지까지 해서 이들 종목은 내년에도 16%에서 23%가량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대본에너지는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또 다음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입니다. 내년에 30%에 가까운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반도체 칩 부족 상황을 잘 극복해냈으며 CEO 메리바라는 CNBC와 인터뷰에서 강력한 차량 가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티모바일과 제약회사 카탈렌트, 뉴스코퍼레이션, 하우맨 에어로스페이스도 내년 상승이 기대되는 S&P 500 종목으로 꼽혔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 포트폴리오도 탄탄히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어집니다.